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공남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능력 시험 2 쓰기 영역을 공부하겠습니다. (35회) 이전까지는 쓰기 영역에 선다형 문제와 기입형 문제가 모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 2, 3, 4번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와 직접 글을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선다형 문제가 없어지고 기입형 문제 4문제만 출제됩니다. 듣기 영역 시험 60분 후에 바로 50분 동안 쓰기 영역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4문제를 모두 풀어야 합니다. 또한 모두 기입형이기 때문에 원고지 사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쓰기 영역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1번부터) (54번까지가) 쓰기 영역의 문제입니다. 51번과 52번은 문장 구성하기입니다. 주어진 글에 괄호가 있고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을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10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락 구성하기입니다. 주어진 주제와 자료를 보고 그에 맞는 단락을 완성하면 됩니다. 200자에서 300자 정도 글을 쓰면 됩니다. 이 문제는 30점입니다. 마지막은 글 구성하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 즉 문장 구성하기와 단락 구성하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기 전에 답안 작성 시 유의할 점, 조심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쓰기 답안 작성 시 유의점입니다. 먼저 해당 수준의 문맥에 맞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문맥에 적합한 표현과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의 수준이 해당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감점이 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2는 중급과 고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에 해당하는 문법만을 사용하여 글을 쓰면 감점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급과 고급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써야 합니다. 또한 문맥에 적합하지 않은 어휘 문법을 사용하면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철자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띄어쓰기와 맞춤법에 오류가 있으면 감점이 됩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쓰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어 능력시험 2에 대한 책과
쓰기 100점 받자라는 책 2권을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볼까요? 첫 번째, 문장 구성하기 유형입니다. 이 문제는 글의 일부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써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글과 설명을 하는 설명문이 모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토픽 2권의 20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씩으로 쓰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대중가요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흥에 겨워 기억. 윤지 씨와 콘서트에 같이 가고 싶어요. 니은. 저는 둘 다 괜찮으니 언제가 괜찮은지 연락해 주세요. 수연. 수연 씨에게 보내는 메모입니다. 괄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글을 쓴 사람은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흥에 겨워서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다. 흥에 겨운 게 무엇일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것이 흥에 겨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신이 날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어깨를 들썩거리게 되지요. 그런 내용이 기억에 들어가면 됩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어깨가 절로 들썩거렸어요. 또는 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같이 흥에 겨워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윤지 씨와 콘서트에 같이 가고 싶어요. 니은. 저는 둘 다 괜찮으니 둘 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니은에는 두 개의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정답을 한번 볼까요? 다음 주와 다음 달에 콘서트가 있대요.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두 개의 시간이 나와 있지요. 다음 주, 다음 달 아니어도 여러분이 적절한 시간 표현을 이곳에 써 넣으면 정답이 됩니다. 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문장의 끝, 즉 종결형을 어요, 세요로 표현하였습니다. 아, 여요형을 사용하여 문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역과 니은의 문장을 쓸 때에도 아요, 어요, 여요의 형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절로 들썩거렸어요.
들썩거린다, 들썩거렸습니다가 아닌 어요의 형태, 이 형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기본형에서 아요, 어요, 여요로 바꾸는 것은 1급에 나오는 문법이니 모두 자신 있지요? 이 종결형을 잘 지켜서 통일성 있는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쓰기 100점 받자의 39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설명문입니다. 더운 지방에서는 기억, 반대로 추운 지방에서는 여러 겹으로 된 두껍고 긴 옷을 입는다. 또한 옷에 니은, 더운 지방에서는 햇볕을 막아내기 위해 흰색 옷을 많이 입는다. 그러나 추운 지방이나 온대 지방에서는 여러 색깔의 옷을 마음대로 골라 입을 수 있다. 여러분, 더운 지방에서 어떤 옷을 입는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추운 지방에서 어떤 옷을 입는지 나와 있지요. 여러 겹으로 된 옷을 입고 두껍고 긴 옷을 입습니다. 그럼 더운 지방에서는 반대로 여러 겹이 아닌 한 겹의 옷을 입으면 되겠죠. 또 두껍고 긴 옷이 아닌 얇고 짧은 옷을 입으면 되겠죠. 정답을 한번 볼까요? 네. 한 겹으로 된 얇고 짧은 옷을 입는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는 옷의 색깔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더운 지방에서는 흰색 옷, 추운 지방에서는 여러 색깔의 옷을 마음대로 골라 입는다고 합니다. 그럼 날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옷의 색깔도 달라지겠죠? 이 내용이 니은에 들어가면 됩니다. 정답을 한번 볼까요? 네. 색깔도 기후에 따라 다르다가 니은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문장의 종결형을 지켜야 합니다. 앞에서 는다, 는다, 다, 이런 형태로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 우리가 답안을 쓸 때에는 다, 니은다, 는다의 형태로 종결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종결형을 지켜서 답안을 쓴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럼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쓰기 100점 받자의 40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영화를 보고 나서 쓴 글입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집으로라는 영화는 외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시골에서 지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손자는 외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손자는 도시로 돌아가서도 니은. 영화를 보고 나니 저도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처음에 손자는 외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하지만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지요. 외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아하게 되었겠죠. 네, 외할머니를 점점 사랑하게 또는 좋아하게 됩니다가 정답입니다. 손자는 도시로 돌아가셔도 어떻게 합니까? 뒤를 한번 볼게요. 영화를 보고 나니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손자와 똑같은 행동을 내가 했기 때문에 도를 사용했겠죠. 그럼 손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겠죠. 잊지 못하겠죠. 외할머니를 잊지 못합니다가 정답입니다. 우리 종결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습니다로 끝났습니다. 습니다로 끝났습니다. 또 습니다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종결형은 습니다 또는 비읍니다가 됩니다.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읍니다. 비읍니다. 종결형이 통일되어 있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음은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단락 구성하기 유형입니다. 여기에서는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200자에서 300자로 글을 쓰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토픽 2에 20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고 분리수거의 장단점에 대해 쓰고 분리수거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쓰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자에서 300자로 쓰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의 장단점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면 뭐가 좋습니까?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고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돈이 많이 듭니다. 이 내용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해야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글을 쓰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글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우리는 한 단락을 쓰면 되니까 이 단락 안에 앞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분리수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먼저 분리수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의 뜻과 분리수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리수거의 좋은 점을 쓸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지요. 분리수거는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는 말을 붙여서 또는 그렇지만 이라는 말을 붙여서 단점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글을 써야 하죠. 이런 단점이 있지만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쓰기 계획에 맞게 여러분이 이어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글을 쓸 수 있는지 모범 답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분리수거의 뜻을 쓴다고 하였죠. 네, 보겠습니다. 분리수거는 버릴 물건을 재질마다 분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까지가 분리수거의 뜻이 되겠죠. 분리수거를 시행한 목적은 환경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분리수거를 왜 하는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분리수거를 한다.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엇을 쓰기로 했죠? 네, 장점을 쓰기로 했죠.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으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점을 썼습니다. 이제 분리수거의 단점을 써야겠습니다. 그냥 단점을 쓰면 어색하기 때문에 접속 부사 그러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리수거는 재질에 따라 나누어서 버려야 하므로 한 번에 버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번거롭죠. 앞에 나왔어요. 또 단점이 이어서 나오니까 또한이라는 접속부사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함과 재활용 단지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 또한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리수거를 해야겠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요. 어떻게 연결하죠? 하지만 반대되는 내용을 사용할 때 나올 수 있는 접속부사지요. 하지만 깨끗한 환경을 위해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환경보호의 첫걸음으로 모든 사람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이 글 안에 들어가 있지요. 아주 긴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더해서 글을 쓰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쓰기 100점 받자에 73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고 스마트폰 사용의 장단점에 대해 쓰고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자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만큼 좋은 점이 있지만 또한 나쁜 점도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마트폰의 장점은 빠르고 간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지요. 또 각종 업무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강의도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물건도 살 수 있고요. 위치도 추적할 수 있고요. 내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나에게 오고 있는지 택배를 추적할 수도 있고요. 아주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스마트폰의 단점을 한번 볼까요?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으면 시력이 나빠지겠죠. 눈이 나빠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는지가 이 글의 목적이에요. 그걸 다 포함하는 글을 써야 합니다. 그냥 글을 쓸까요? 아니지요. 계획을 또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스마트폰의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자료 쓰면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써도 돼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이렇게 좋지만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눈이 나빠지고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스마트폰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기에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쓰면 돼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까요? 업무에 필요하니까 필요할 땐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쓸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장시간, 길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범 답안을 보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의 장점이 나오겠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나오겠죠. 인터넷 강의 들을 수 있고 택배 위치를 조회할 수도 있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단점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면 시력이 나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따라서 스마트폰을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글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어려우신가요?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모범 답안을 보고 있지 말고 잠깐 멈춘 후에 여러분이 스스로 글을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모범 답안과 비교하여 보면 여러분의 실력이 더 빨리 늘 수 있습니다. 쓰기는 연습할수록 실력이 느는 영역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쓰기 영역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